후안 마르티네즈와 마트네즈는 콜롬비아 내전과 관련된 여러 연구와 보고서를 작성한 저널리스트이자 연구원입니다. 콜롬비아 내전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긴 분쟁으로 정부군, 좌익 반군 단체인 콜롬비아 혁명군 FARC, 그리고 우익 중군사 조직들이 충돌하면서 지속된 내전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망자와 난민이 발생했고 마약 밀매 및 폭력이 증가했습니다. 후안 마르티네즈는 콜롬비아 내전의 역사, 주요 세력 간의 갈등, 평화협정의 시도와 실패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왔으며 특히 민간인의 피해와 인권 침해 문제를 조명해 왔습니다. 콜롬비아 내전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콜롬비아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친 복잡한 분쟁입니다. 1964년부터 시작된 내전은 콜롬비아 혁명군 FARC, 국민의 반군 ELN 등의 좌익 반군 조직과 정부군 사이의 충돌로 촉발되었지만 곧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폭력의 범위와 양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후안 마르티네즈는 이 내전에서 민간인들이 겪는 고통에 특히 주목해왔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갈등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납치되고 강제 이주와 성폭력 같은 인권 유린이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내전은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주었고 농촌 지역이 파괴되고 빈곤율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콜롬비아 내전은 마약 밀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FARC와 ELN 같은 반군 단체들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코카인 거래에 관여했으며 이는 국제적 범죄 조직과 연계되면서 콜롬비아 내전이 국제적 문제로 확산되게 했습니다. 후안 마르티네즈는 평화협정 과정도 다루었으며 특히 2016년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과 FARC 간에 체결된 평화협정을 조명했습니다. 이 평화협정은 50년간 이어져 온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졌지만 그 이후에도 일부 반군 세력과 중군사 조직의 활동이 계속되면서 완전한 평화 달성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 분열과 신뢰 상실. 내전은 콜롬비아 사회에 깊은 분열을 낳았습니다. 반군과 정부군 간의 갈등은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주민들 사이에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이로 인해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약해지고 민간인들이 무력 충돌의 주요 피해자로 남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폭력과 억압이 일상화되었고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평범한 삶을 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내전으로 인해 많은 농촌 지역이 파괴되고 콜롬비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반군 세력과 중군사 조직은 주요 자원을 장악하거나 갈취하여 경제적 기회를 차단했고 특히 농민들은 토지를 잃거나 경작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 내전의 원인과 결과 모두로 작용했다고 분석하며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될수록 평화 구축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국제적 파급 효과. 콜롬비아 내전은 마약 밀매와 관련이 깊어 국제적 문제로 번졌습니다. 반군 조직과 범죄 조직이 마약 거래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면서 미국과 인근, 국가들까지 마약 문제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안 마르티네즈는 미국이 마약 퇴치를 위해 콜롬비아 정부를 지원하면서 내전의 국제적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콜롬비아 내전이 단순한 국가 내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화와 화해의 어려움. 2016년 FARC와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지만 내전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부 반군 잔당은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불법 무장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군사 조직과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이후 많은 전직 반군이 사회로 복귀했지만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편견, 빈약한 지원 시스템 등이 문제로 작용했고 이로 인해 평화와 화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과 포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후안 마르티네즈의 분석은 콜롬비아 내전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재 진행형 문제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의 연구는 분쟁 이후 사회의 재건과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그 과정에서 민간인의 목소리와 인권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1. 인권과 피해자 지원. 후안 마르티네즈는 내전의 결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고, 강제 실종, 성폭력, 그리고 인신매매와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이 진실과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과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르티네즈는 또한 피해자들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억과 화해. 마르티네즈는 내전의 역사적 기억을 중요시합니다. 그는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고 사회가 과거의 상처를 이해하며 치유할 수 있는 과정이 평화 구축의 기초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사에 대한 교육과 기념 행사,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은 기록 보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사회적 화해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3. 여성의 역할. 내전 동안 여성은 전투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후안 마르티네즈는 여성의 권리와 참여가 평화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전투에서 제외되었지만 그들은 사회 회복과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여성들이 평화 협정에 참여하고 그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평화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4. 경제적 재건. 내전으로 인해 파괴된 지역 사회의 경제적 재건은 평화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마르티네즈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농민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농업과 지역 산업의 발전은 내전으로 인한 빈곤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국제사회의 역할. 콜롬비아 내전은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후안 마르티네즈는 국제사회가 콜롬비아의 평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외부의 지원은 평화 협정의 이행, 인권 보호, 그리고 사회적 재건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국제기구와 NGO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이 평화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6. 지역사회의 주도성. 마르티네즈는 평화 구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주도성을 강조합니다. 각 지역은 독특한 역사와 문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이해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고 이는 평화 구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7. 교육과 인식 개선. 마르티네즈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육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젊은 세대가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특히 폭력과 갈등의 역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는 향후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인권과 평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8.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 후안 마르티네즈는 정부, 민간 부문, 비정부 기구 NGO, 그리고 국제사회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평화 구축은 단순히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실행할 때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9. 환경 문제. 내전과 관련된 환경 문제도
마르티네즈의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집니다. 마르티네즈는 내전이 환경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무장단체들이 자원을 착취하거나 환경 파괴를 초래한 사례를 지적합니다. 그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환경 보호와 재건 과정에서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10. 정신적 치유. 콜롬비아 내전의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트라우마도 겪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정신적 치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치료받고 심리적 회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평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며 개인의 회복이 사회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1. 기술과 혁신의 역할. 최근에는 기술과 혁신이 평화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내전의 영향과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해 지역 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기술이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고 사람들이 평화적 행동을 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2. 기후변화와 갈등. 기후변화는 콜롬비아와 같은 국가에서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기후변화가 자원의 고갈, 농업 불안정성, 자연재해의 빈발 등을 초래하여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과 기후 적응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3. 차별과 소외 문제. 내전에서의 폭력은 특정 집단, 특히 인종적, 성적 소수자들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이들 집단이 겪는 차별과 소외 문제를 다루며 그들의 목소리와 경험이 평화 구축 과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포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만 사회 전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4. 지속 가능한 농업과 경제. 내전으로 피해를 입은 농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이 중요하다고 마르티네즈는 강조합니다. 그는 농민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넘어 환경, 친화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15. 문화적 복원과 예술. 마르티네즈는 문화적 복원과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전쟁의 상처는 문화와 공동체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문화 프로젝트와 예술 활동이 필요합니다. 마르티네즈는 예술이 사회적 치유를 촉진하고 사람들 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고 내전의 아픔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6. 법적 책임과 정의. 후안 마르티네즈는 전쟁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내전 동안 자행된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는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7. 국제적 지원의 중요성. 마르티네즈는 콜롬비아 내전의 종식과 이후의 사회 재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개발 원조, 인도적 지원, 그리고 국제인권기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는 국제사회가 콜롬비아의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것은 물론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18. 청년과 미래 세대. 후안 마르티네즈는 청년들이 평화와 사회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청년들이 사회의 변화에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청년 프로그램,
리더십 훈련 그리고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평화 구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19. 재난관리와 대응. 내전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재난관리 및 대응 전략의 중요성도 마르티네즈의 논의에 포함됩니다. 그는 자연재해나 내전으로 인한 대규모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피해자의 필요를 신속하게 충족하고 이들을 안전한 환경으로 이끄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는 지역사회가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0. 민주적 참여와 정치적 포용. 마르티네즈는 평화 구축 과정에서 민주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는 특히 갈등의 주체였던 다양한 그룹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평화 프로세스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르티네즈는 정치적 포용성이 평화 구축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21. 대안적 갈등 해결 방안. 전통적인 법정이나 군사적 해결 방식 외에도 대안적 갈등 해결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됩니다. 마르티네즈는 중재, 협상, 그리고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대안적 접근은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2. 의료와 정신 건강 서비스. 내전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신체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의료와 정신 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피해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특히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23. 국제 인권 기준과의 정렬. 마르티네즈는 콜롬비아 내전의 해결과 이후 사회 재건 과정에서 국제 인권 기준과의 정렬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국제사회가 제정한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국가의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4. 경제적 자립과 창업 지원. 내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기반을 잃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과 자원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역량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또한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5. 청소년과 교육의 통합적 접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마르티네즈의 연구에서 부각됩니다. 그는 청소년들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며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결론. 후안 마르티네즈의 연구는 콜롬비아 내전의 복잡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의 분석은 단순한 군사적 해결을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소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요구하며 이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사회 재건의 기초가 됩니다. 마르티네즈는 콜롬비아 사회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시민이 존중받고 참여할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필요한 다양한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업은 단순히 콜롬비아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의 다양한 분쟁 지역에서의 평화 구축과 사회 재건을 위한 귀중한 교훈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즈의 통찰력은 인권, 경제적 자립,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같은
여러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